네, 반갑습니다. 노마드 SL입니다. 이번에 캔바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일반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미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이렇게 바뀐 버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프로필에 가서 원래는 이 프로필이 오른쪽 끝에 있었는데 지금 왼쪽 끝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화면은 바뀐 화면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미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 언어가 한국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언어를 영어로 바꿔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힘드시면은 이렇게 한번 바뀐 후에 다시 이거를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바뀐 버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왼쪽에 캔바 AI 부분인데 원래는 여기 드림랩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AI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이름이 캔바 AI로 바뀌면서 이미지 생성, 그러니까 지난번에 드림랩이었던 그 부분이고요. 제가 그림책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스타일, 가로, 세로, 비율, 크기 조율하는 거. 이 부분 있고요. 이미지 생성 X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문서 초안 작성,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게시물 요약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이 코드 생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전문가만 만들 수 있는 앱 같은 거를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세히 보기 이전에 오늘 제가 실험해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런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건 바로 이 캡션 기능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자막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이제껏 자막 달기는 우리가 브루에서만 했었는데요. 얼마나 자막이 잘 달아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는 캔바 자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샘플 영상입니다.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ello, 자, I'm Robert. 예, Hello, I'm Robert. 이거를 어떻게 자막이 달아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에 들어가서 여기 캡션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1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비디오 페이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왔지? Hello, I'm Robert. Hello, I'm Robert. 그래서 이 자막을 효과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캔바에서 자체적으로 적당한 효과랑 투명도를 줘가지고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트 기능이나 요 스네이크 기능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나 한글 공부할 때 대사랑 요 자막이랑 맞춰서 같이 가게끔 하면은 정말 좋은 기능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를 텍스트 캡션. 자, 1초 만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긴 것도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거의 5분 28초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보면은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뭐 인트로 같은 거 있고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본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본 영상만 클릭을 해서 한번 자막이 생성되는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너레이트 캡션 하고 나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자막을 만들어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말을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틀린 말이 거의 없고요. 인식률이 이렇게 한글이랑 영어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브루에서는 이걸 잘 못 알아듣거든요. POD 또는 캔바라고 하는 한글 글자도 못 알아듣고 노마드 SL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다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저는 자막을 안 다는 경우가 많은데 캔바 지금 보니까 1080도 알아서 중간에 그 곱하기 표시도 다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POD도 정확하게 들어갔고 문법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픽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와지거든요. 사실은 다 손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손본 게 아니라 지금 캔바가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길이가 2줄, 3줄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적당한 크기로 잘라줬다는 것도 놀랍고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갖다 붙이게 하면은 다 소문자네. 그럼 대문자 다시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요런 것도 정확하게 다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 길이도 너무너무 딱 적당하게 손 하나도 안 되게끔 그렇게 해놓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브루 사용할 때는 브루도 정말 막강하고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데 사실은 자막 다는 만족도는 브루보다는 캔바가 몇 배나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분 조금 넘는 영상이라서 이랬는데 주로 제 영상이 1시간 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자막을 달았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이제 그게 조금 관건이긴 한데 우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분 정도 강의 영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캔바에서 바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정말 손 2-3번 대지 않고 캔바에서 바로 하면 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캔바 업그레이드 된 기능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캡션 기능이 최고로 마음에 들고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그럼 이외에 또 다른 기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우리가 하이라이트 기능이 캔바에서 안 됐었는데 이 기능이 이제 또 새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이전에는 이 부분에다가 도형을 가져와서 좀 하이라이트 느낌 나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도형 따로 글자 따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강조해주고 싶은 이 부분을 클릭한 뒤에 글자 색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색상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기능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또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너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점 3개 땡땡땡 누르죠. 여기에서 배너로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너를 바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있던 거를 클릭해서 배너로 설정.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캔바에서 문자를 첨자 사용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데 가서 복사해가지고 가져왔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첨자를 만들고 싶다면 이걸 드래그 한 후에 요 위에 보면 고급 서식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을 한 뒤에 이렇게 위로 제곱근 또 밑으로 2 넣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텍스트 위치 위로 아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H2 같은 경우도 2가 이렇게 크면 안 되겠죠. 여기 고급 설정에 가서 아래로 들어가는 첨자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영어라서 이 부분은 간격이 좀 넓고 이 부분은 좁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같은 사이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그대로 계속 넓어지고 이쪽은 계속 더 많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글자 간격으로 동일하게 좁혀주게 되면은 여기 이런 부분은 붙어버리게 되고 여기는 붙어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인디자인이라든지 콩익스프레스 이렇게 편집 전문 툴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따로 클릭해가지고 이 부분을 더 줄여들고 넓히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캔바에서는 그 기능이 없어서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이런 간격을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캔바에서 그 기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급 서식 지정에 들어가서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간격을 켜주세요. 이 토글을 켜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맞춰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어 쓰기 할 때 이런 F가 2개라든지 F 다음에 I가 올 때는 우리가 이걸 붙여서 쓰거든요. FI를 같이 요 점 없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타이포 들어가서 밑에 합자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쓰기 할 때 FI를 합쳐서 쓰는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되어지게끔 되었습니다. 모두 변경.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글자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포그래피에서 이 글자 간격도 켜두고 합자도 켜두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매끄럽게 글자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왼쪽에 발표자 노트에 자신이 말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에 미리 원고를 써놓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발표자 노트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요 PPT를 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캔바 AI가 알아서 발표할 내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발표할 내용을 만들어 줍니다.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해야 될 인사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 어떤 말을 하라고까지 다 여기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이거를 좀 더 짧게 줄이기, 다시 재작성하기, 요 내용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더 재밌게 만들어줘. 아니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후하고 격식 있게 만들어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재밌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발표의 비밀 무기랍니다. 라든지 노트 패널을 활짝 열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까보다는 더 재밌는 요소가 추가가 되었다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하면 메시지가 더 똑 부러지고 청중도 쉽게 따라와요.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더 격식 있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는 발표의 핵심 도구입니다.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달라졌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일을 방지해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이트보드 다이어그램 사용해 보는 거, 요거는 뭐 쉽기는 한데 이 부분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그리기 도구를 선택해서 라인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곡선도 되고 뭐 꺾은선도 되고 있는데 직선을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여기 스티커랑 연결 한번 해볼까요? 연결해 줄 때 여기에 동그란 점이 있는 데다가 하게 되면 딱 자석처럼 붙어요. 자석처럼 붙는데 지금 자석처럼 안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 위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선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처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또는 아니요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게 움직일 때 그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텍스트 박스 따로 가져와 가지고 요 위에다가 또 배경 색깔도 줘야 되고 각도도 이렇게 돌려야 되고 한 3가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움직이면 글자도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기능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 하는 거 보여드렸죠.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하이라이트 하고 싶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하이라이트 색상을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영상 및 오디오 기능이 또 어떤 놀라운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캡션이 달려있죠. 요게 지금 여러분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캡션을 선택해주면 바로 위에 매직 라이트가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게 되면 맨 밑에 AI 음성 생성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면 여러 나라 말들이 있는데 한국어를 누르게 되면 남자 AI 음성, 여자 AI 음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민준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POV. 저는 소셜미디어 관리자니까 스크롤 내릴 때마다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유나. POV. 저는 소셜미디어 관리자니까 스크롤 내릴 때마다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이런 TTS 전용 사이트에 비해서는 목소리가 지금 2개밖에 없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캔바가 너무 여러 나라 언어를 다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그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남자 여자 목소리 2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캔바 안에서 TT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랍게 여겨지거든요. 이 기능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캔바 AI에서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고요. 이미 드림랩에서 많은 기능들을 그림책도 만들어보고 컬러링북도 만들어보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글쓰기 해주는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서 초안 작성 안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블로그 게시물하고 스토리 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게시물 해서 어떤 내용을 해볼까요? 캔바 AI가 다른 생성형 AI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SEO 원칙에 맞춰 글쓰기 해줘. 이렇게 하면은 한국어가 아직 인식이 안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한글을 엄청 잘 만들어주네요. 아직 인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최적화, 협업 기능, 인공지능 기반.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도 좋지만 제가 또 다른 걸 해볼게요. 지금 550자라고 나오거든요. 블로그 글쓰기인데 내용이 너무 짧아. 좀 더 길게 만들고 쉬운 단어로 만들어줘 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한 1500자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유형이 블로그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해줄 거라 생각하고 일부러 글자 수를 안 적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 달려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리고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게 SEO가 지금 여기 블로그 글에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아까 실험해 볼 때 이렇게 했었을 때는 한글이 안 되긴 했지만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글로 안 될 줄 알았는데 한글이 되기는 되는데 내용은 아까 정말 좋았던 그 내용이 아니네요. 한국어로 했을 때는 조금 제가 원하던 글쓰기가 안 나와서 영어로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블로그 글쓰기 해달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 컨트롤 C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고 고성능 분석, 강력한 보안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주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은 그냥 제가 원래 다른 거 사용하던 툴을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음성 인식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업그레이드 된 기능 요약해줘. 캔바 업그레이드 된 기능 요약해줘. 오, 우와. 잘 나오죠? 네, 삽입. 여기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내용 보충해서 블로그 글 적어도 되겠죠? 이번엔 블로그 게시물을 한번 또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생성형 AI 이미지 툴 중에서 가장 유명한 5가지 이미지 생성 툴 장단점 비교해줘. 정말 빨리 인식하네요. 생성형 AI 이미지 툴 중에서 가장 유명한 5가지 이미지 생성 툴 장단점 비교해줘. Generate. 와, 맨 첫 번째로 달리 툴을 보여주네요. 저는 미드저니를 맨 처음 보여줄 줄 알았는데 장점, 단점. 그 다음에 미드저니 장점, 단점. 네, 이렇게 5가지를 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삽입. 그래서 캔바 AI가 음성으로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만의 앱 만들기,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예시로 돼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형 플래시카드 게임 만들기,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학교생님들이나 학원생님들한테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스페인어가 아니라 저는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 그래서 어휘학습 플래시카드 게임 이렇게 알아서 코딩이 짜지고 있습니다. 오, 자 클릭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냥 헬로 됐죠 금방. 그 다음에
Good afternoon. 오후 인사. 우와. 자, 이렇게 정말 멋진 기능이네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원하는 외국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런 게 엄청 도움이 되겠죠. 와, 진짜 너무 재밌네요. 이거 또 혼자서 메모리 게임 할 때도 해도 될 것 같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캔바의 시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캔바 AI 안에 이미지, 코딩, 글쓰기, 시트 요것도 들어가는데 지금 한글 버전으로 바꾸니까 이게 캔바 AI 안에 따로 안 들어가 있고 보면 캔바 AI 안에는 따로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따로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엑셀이나 구글 시트 같은 그런 함수 값을 주고 하는 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그런 쪽에 함수 값 만들고 하는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엄청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그 함수 값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 템플릿 안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가 있는 템플릿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발표에 관계된 어떤 그런 템플릿 찾고 싶다 하면 아직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두 페이지를 다 적용해 볼 수가 있고 우선 하나만 적용해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예, 그래서 뭐 수업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요 시트지 템플릿에서 이런 식으로 그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거죠. 글씨가 조금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는 다 함수 값이 적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다 이게 함수값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되고요. 다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계부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가계부입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뭐 사용비라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 왼쪽에는 아이템비고 그리고 요게 날짜거든요. 날짜 같은 경우도 바로 여기다가 지금 여기만 클릭하면 바꿔져요. 26일로 바꿔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카테고리입니다. 렌트비 또는 이제 수입 또는 소프트웨어비, 뭐 세금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지가 있고요. 그런 종류가 이미 다 만들어져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없다 하면은 새 옵션 해가지고 여러분이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만 보면은 지출인지 수입인지 알 수 있겠죠. 지출, 수입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비용이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달러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1, 2, 3 되어 있는 거 클릭해 보면은 통화를 원으로 우리가 다 바꿨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함수값이 끝에 보면 토탈이 다 맞춰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얼마인지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맨 끝에 여기 다 합산이 되게끔 함수값이 다 정해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엑셀을 조금 할 줄 알고 구글 시트지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이걸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저같이 이런 거 잘 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못 사용하는 대로 또 이게 참 유용할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있는지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는 오히려 더 좋은 게 템플릿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여행, 그 다음에 가계부 학습에 관계된 거 그리고 또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정리가 또 아까 잘 돼 있던 거 있던데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템플릿 찾아서 정리가 딱 해놓으면은 그냥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워크시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자인이나 색깔을 막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요런 캔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잘 훑어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아까 요게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요거를 여러분 일일이 문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바로 여기에서 캔바 AI가 이런 문구들을 바꿔줍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작업에 빈 셀 채우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말을 이 히어로 페이스와 이전에 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거 아까 한글로 나오던데 지금 영어로 나오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팝하고 가서 바꿔도 되긴 되지만은 조금 전에는 이게 또 한글로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넣을 거고 이거는 페이스북, 틱톡, 요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런 식으로 정리도 잘 되어져 있고 요거는 상태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다 했으면 완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검토 중 이런 식으로 예정됨. 그래서 이런 상태 창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제 혼자서 테스트 해볼 때는 정말 원본이랑 많이 다르게 멋지게 잘 만들어줬는데 지금 또 잘 안 되네요. 아마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다 바뀌고 나면 그때 또 한 번 더 테스트 해가지고 결과물을 한 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캔바 업그레이드의 하이라이트 사진 편집기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편집에 들어가서 영역을 따로따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릭했을 때 가방만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전체도 이게 원래 다 캔바에서 되었던 기능인데 이제는 이렇게 가방만 따로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사람도 다 같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을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경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어지고요. 배경만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되어질 수 있고 여기는 지금 텍스트가 없는데 따로 텍스트만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편집의 새로운 기능은 여기 배경 생성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생성 숲 오, 예, 숲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이제 숲 말고 해안가 해볼게요. 해안가 해가지고 다시 생성하기. 오, 네, 와, 정말 좋네요. 자, 그래서 지금 원본 자체가 해상도가 너무 낮았던 데다가 지금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여자가 그 배경 이미지랑 그 색깔이 비슷한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퀄리티 만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작년에도 이게 업그레이드 완벽하게 되는 데까지 거의 몇 달이 걸렸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몇 달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완벽하게 또 바뀌어지고 나면 하나하나 더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연구해보고 또 자신의 실력들을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